제3부 혼례가 끝난 뒤 왕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다. 화려한 혼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조선 왕실에서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왕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왕비는 더 이상 한 집안의 딸이 아니라 나라의 국모이자 왕실의 안주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책임, 그리고 평생 이어질 의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례를 마친 왕비가 어떤 삶을 시작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실 가족에게 첫 인사를 드리다. 혼례를 마친 왕비는 가장 먼저 대비와 왕실 어른들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왕실에서는 우서른을 공경하는 예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왕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를 드리고 왕실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궁궐에서의 첫날은 기쁨보다 긴장감이 더 큰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궁녀와 내시, 왕실 어른들이 새로운 왕비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 생활을 배우다. 왕비는 궁궐의 모든 규범을 익혀야 했습니다. 궁중의례, 국가행사, 궁녀들을 관리하는 방법, 왕실 예산과 생활까지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왕비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아니라 궁궐 전체를 이끄는 최고 여성 책임자였습니다. 궁녀와 상궁들은 왕비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궁궐의 질서는 왕비의 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왕비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실의 후계를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왕세자를 낳아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이루는 것은 왕비의 큰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왕비는 왕을 보필하고 왕실의 화목을 지키며 궁궐 여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왕비에게 어진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관계. 조선의 왕과 왕비는 부부이면서도 국가를 함께 이끄는 동반자였습니다. 왕은 국정을 책임졌고 왕비는 궁궐의 질서를 맡았습니다. 때로는 왕이 중요한 일을 왕비와 상의하기도 했고 왕비는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제한되었지만 왕실의 안정을 위해 왕비가 맡은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후궁과 함께 살아야 했던 현실. 왕비의 삶이 가장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후궁의 존재였습니다. 왕실에서는 후사를 위해 후궁을 두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왕비는 궁궐의 최고 여성으로서 후궁들과의 관계를 조율해야 했고 궁궐 안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역사 속 많은 왕비들이 이러한 문제로 큰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혼례. 왕실 혼례는 끝난 뒤에도 의궤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혼례복의 색깔, 행렬의 순서, 사용한 그릇, 잔치 음식, 참석한 관리들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남겼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조선 왕실 혼례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혼례조차 후손에게 남겨야 할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함께한 경사. 왕실 혼례는 왕실만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에는 경사가 선포되었고 백성들도 이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때로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죄수를 특별히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 일은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혼례는 왕실과 백성을 하나로 이어주는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혼례가 담고 있는 의미. 조선의 혼례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전통을 이어가고 국가의 질서를 보여주며 유교적 가치와 예법을 실천하는 종합적인 국가의식이었습니다. 모든 절차에는 예라는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예를 통해 이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왕실 혼례는 그 정신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의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왕실 혼례는 조선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왕실 혼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 제4부에서는 왕실 혼례가 남긴 문화유산과 역사적 가치, 그리고 조선이 혼례를 통해 지키고자 했던 철학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4부. 혼례에 담긴 조선의 철학과 문화.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왕실 혼례의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왕비를 간택하는 순간부터 삼간택과 책비례, 친형례, 궁중연회, 그리고 혼례 이후 왕비의 삶까지. 왕실의 혼례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요하게 여긴 가치와 철학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국가 최고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실 혼례가 조선 역사에 남긴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례는 나라를 세우는 의식이었다. 조선에서 왕과 왕비의 혼인은 한 가정의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약속이었습니다. 왕비는 국무가 되어 왕실을 이끌고 훗날 세자를 낳아 왕통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혼례는 왕실의 경사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조선은 왕실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나라.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왕실 혼례의 모든 절차는 예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혼례복의 색깔, 행렬의 순서, 인사를 올리는 방법, 음식을 올리는 절차까지 모두 정해진 법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형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조선은 예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록 문화. 조선 왕실 혼례의 또 다른 특징은 철저한 기록입니다. 혼례 준비 과정부터 사용한 물품, 참석한 관리, 의식의 순서, 연회의 음식과 악대까지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러한 가래도 가밀계는 오늘날 조선 왕실 문화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백 년 전 왕실 혼례를 생생하게 이해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 문화를 후대에 전하려 했던 조선의 정신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혼례가 남긴 문화유산. 오늘날 경복궁과 창덕궁에서는 왕실 혼례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화려한 예복과 의장행렬, 궁중음악과 전통의식은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궤와 왕실 복식, 혼례용 기물은 박물관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왕실 혼례는 과거의 의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조선 왕실 혼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나누는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조선은 혼례를 통해 사랑뿐 아니라 신뢰와 책임, 예의와 배려를 함께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혼례의 본질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에서 가장 화려하고 엄숙했던 의식인 혼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왕비는 수많은 절차를 거쳐 국무가 되었고 왕과 왕비의 혼인은 나라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유교의 예법, 왕실의 품격, 조선의 뛰어난 기록 문화,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가치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실 혼례를 이해하면 조선이 왜 예의 나라라고 불렸는지, 그리고 왕실이 어떻게 500년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이야기. 제14편 궁중음식 임금의 수라상에는 무엇이 올랐을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왕은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했을까요? 수라상에는 정말 12가지 반찬만 올랐을까요? 수라간에서는 누가 음식을 만들었으며 독을 막기 위한 검식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또한 계절마다 달라지는 궁중음식, 왕이 즐겨 먹었던 음식과 피했던 음식, 그리고 조선 왕실 음식 문화가 오늘날 한식에 남긴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정치, 예법이 함께 담긴 국가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의 수라상과 궁중 음식 문화의 세계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